외국모드님 안녕하세요. 자, 시장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좀 어수선한 한 주였죠, 그죠?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가는, 새해로 넘어가는 한 주가 이번 주에 있었고, 또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약바이오주도 이제 강해지고 있고, 근데 2차 전지만 약간 이제 하락세가 있으면서 시장에서 어머니 뚜렷한 좀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가 좀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한 섹터가 돼서, 삼성전자, 거의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종목이 아까 보니까 이제 7%째, 뛰고 있고 지금도, 특히 그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HLB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이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친구가 바로 이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가족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근심, 걱정이 좀 있을 거예요. 약간 2차 전지에 대한 몇 가지 좀 기사를 살펴봤는데 저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처음에 계약한 거랑 틀리게 이제 크게 이제 매출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약간의 또 악재를 줬었고 또 하나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LNF였던 그 계약이 좀 안 좋게 된 거 이런 거 이제 LNF 올해 이번엔 또 LNF까지 자 사조 테슬라 계약이 913만 됐다 이게 또 악재가 되면서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저는 사실 뉴스를 믿지 않고 이제 자리를 믿는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절대 맞출 수 없죠. 우리 가족분들한테 항상 제가 어떤 기사나 뉴스를 참고하기보다는 좀 자리를 잘 보라고 합니다.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 1월이 비관의 정점 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렇게 대충 읽어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 EV 전기차에 대한 악재는 많은 가족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반영될 만큼 막 반영이 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에코프로 BM이 됐든 에코프로가 됐든 전체적으로 일단 바닥 구간들은 거의 다 벗어난 형태가 되게 돼요. 하지만 지금 월봉에서 두 번째 이제 세 달째 지금 조정권을 거치고 있는데 이 1월 달이라는 세 번째 조정권이 1월 달에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자리에 존재를 하게 돼요. 대신에 이런 건 있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나 절대 지금 자리에서는 월봉의 고점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바닥도 아니긴 하지만 예전에 비했을 때 그냥 많이 떨어졌다가 우상향 하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이제 자리를 깨게 되면 좀 이렇게 늦어져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게 싫으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에 맞게 하시면 되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에 맞게 합니다. 그걸 누가 옆에서 정해줄 수는 없어요. 즉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이 겠다는 거죠. 우리 채널 제 리딩방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도 K배터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식들은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추세가 살아나야 들어와요. 즉 주도주에 있어야 돌아 나가는데 엄연히 2차 전지는 두 달 전엔 굉장히 강한 주도주였지만 지금 좀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근간의 그 LG엔솔의 사건, 포스코 퓨처엠의 이야기 또 LNF 같은 그런 어떤 좀 악재성 그 기사들로 인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장기적인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로 일단 그 2차전지 살펴보기 전에, 금방 제가 아까 장중에도 영상을 올려놨었거든요. 장중에 제가 노타를 올려놨을 때 크게 뛰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한 7%인가 6%째 뛸 때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뭐 25%째까지 갔다 왔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NXT 쪽이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NXT 쪽에서도 거래가 많이 되죠. 한 해 기준이니까. 노타 같은 경우 박스권을 뚫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특히 30분 같은 데서도 뭐 5선도 안 깨고 있고 20선도 안 깨고 있습니다. 흐름이 강해요. 특히 이제 그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니까 이 지금 30분 봉에서 크게 뭐 20선 같은 데 안 깨면 일단 무리 없이 일단 홀딩이 맞아요. 5선만 안 깨면.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제 13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고 제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도 여기였거든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장기란 왜 트레이딩 왜 중장기가 뭐가 틀리냐면 이게 이제 2차 전지는 바닥권에 있죠. 그죠? 내가 중장기라면 좀 많이 떨어져도 잘 이렇게 모아가시면 돼요. 이제 이게 바닥권에 있을 때 월봉 기준인 거죠. 그죠? 근데 월봉 고점에서는 중장기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에코프로 BM이 월봉에서 엄청 높았을 때, 이런 데 물렸을 때는 이게 중장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이해하셨죠? 근데 바닥권에서는 좀 물려도 중장기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바닥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물리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샀을 때부터 수익권에 있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돌파해줄 때 매수 타이밍이고 트레이드로 좋다고 그랬죠. 잘 올라가죠. 그죠? 이런 공간을 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나의 경제의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도 만약에 삼성전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이 무거운 주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벌써 5% 떼었고 이틀 쉬고 또 올라갔죠. 지금 7%째. 이 무거운 주식이 12% 13%씩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들을 깨지 않는 게
엄청 얼마나 그 지금 주식하면서 잘 알아야 되는지 명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월봉에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지 않아야 돼요. 물리지 않은 수익권일 때 이쪽 홀딩하는 거고, 이제 대신에 2차 전지 종목들은 거의 바닥권에 있는데, 트레이딩에서 좋은 자리들은 다 깼어요. 이제 3번 차트가 여기인데, 깨게 되면 제가 조정이 들어올 거라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단지 이런 공간에서 내가 트레이딩 할 건지 중장기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본인이 중장기라면 당연히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단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건지는 정확히 20개월선이 말해줘요. 중기 추세, 주봉에서 지금 20주선을 밀고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 20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결국 60선까지 밀립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막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기해주고, 막 나를 믿고 따르세요. 막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자리를 깼으면 깼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남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리가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줘야지만이 모든 게 이제 판단할 때 도움이 되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저 자리를 다시 회복해 떨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월봉 기준이에요. 이게 3번 차트죠. 그래서 20개선을 절대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설사 밀고 내려오면 이번 달 종가상 무조건 위에 올려놓고 꼬리를 달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산 위치가 바닥권에 있다면 뭐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악재대한 부분 이런 게 거의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미 익절 라인, 손절 라인 다 지났고 월봉에서 보면 딱 20개선 기준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20개선 가격이 포스코 퓨처엠이요. 정확하게 16만 9천 원대, 즉 16만 17만 원대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일단은 조정 뒤에 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당연한 수순인데 이 정도가 원래 첫 번째 목표가에 때문에 찍고 온 거고 아직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틀어져 나가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 제가 고형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이탈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일단 120선까지 밀려있긴 한데 일단 중기 추세는 5선 깼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특히 60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주고 양봉이 뜨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어떤 그 흐름이 좋아지려면 거래대금 쪽에서 많이 살아나요. 즉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같이 살아나면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강해지겠죠. 그죠? 근데 아직 그러한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고 물론 시장이 좋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깨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고영이라는 친구를 볼게요. 고영이라는 친구를 보면 이게 일봉 차트인데 계속 떨어지니까 무섭잖아요. 이렇게 그죠?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제가 이제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3번 차트를 만들어준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의 월봉을 보면 5개월 선도 안 깨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5개월 선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도 안 깨고 있어요. 즉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즉 에코프로가 만약에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고 고영처럼 일봉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시 3번 차트를 만들어줬다. 그러나 2차 전지에 대한 대부분의 악재는 거의 받을 만큼 받았다 보시면 돼요. 단 이런 게 있죠. 그건 우리 예상인 거고 만약에 60일선을 깨고 내려오면 얼마든지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가지는 않거든요. 이 바닥에서부터 사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거의 본전이나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이 계신데 가장 문제는 이제 예전에 고점에 있을 때 물리신 분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차피 여기서 못 사가지고 고점에 물려서 내가 중장기 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손절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공간을 다 버텼다면 심리적으로 결국은 버틸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다른 거 갈아타기에는 손실금이 클 수 있습니다. 단지 추세를 정확히 말해주는 게 중요해서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에코풀의 자리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단지 트레이딩 하거나 이렇게 하기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추세가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래대금이 터질 때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비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아직 에코프로처럼 포스코 퓨처처럼 20개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까지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금방 그 기사에서 얘기했듯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되는 게 1월 달인데 그 1월 달에 20개선을 절대 깨면 안 돼요. 단지 주봉에서는 20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돌아나가 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20선 밀고 내려오면 여지없이 여기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수급 자체가 깨져 있는 게 자리가 이동평선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의 바닥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티시는 분들은 버틸 만한데 이제 문제는 금방 알려졌듯이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이거 다 버틴 거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뭐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기업이 엉망이라거나 이런 기업들이 아니죠. 그죠? 2차전지 사업 잘하고 ES에서 준비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지 본인이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지 수익 구간에 있는지 이것만 틀린 거거든요. 차라리 이제 바닥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버티기가 편한데 좀 고점에 사신 분들도 결국 손절을 못할 것 같으면 일단 맘 편하게 계시고 그러고 자리는 하루하루 체크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월봉에서 20개선 깼다 그럼 맘 편하게 이제 조금 더 무너지겠구나, 내가 좀 더 시간적으로 고생을 하겠구나, 이렇게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빚내서 투자하거나 뭐 대출받아 투자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시장을 너무 이제 가볍게 보는 거고.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이제 갖출 확률이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여기를 잘 지지주고 돌아 나가야 되고, 트레이딩 쪽에서 보면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트레이딩 쪽에서는 당연히 거래대금 터질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월봉에서 보면 의식해서 근처 찍고 있죠. 아까 살짝 꼬리 달았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절대로. 만약에 깨지 않으면 2차 전지가 왜 올라가지,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럼 아마 뉴스가 나올 거예요. 뉴스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뭐 이렇게 뭐 이제 악재는 다 나왔다, 뭐 이제 앞으로 뭐 26년에는 좋아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될 거고, 떨어질 거면 뭐 떨어지면 만약에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전기차 캐즘이 더 오래 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요. 과연 중요한 자리를 깨고 있는지 안 깨고 있는지 20개선 기준으로다가 잘 보시고, 본인이 결정해야 될 건 내가 이 친구들을 계속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뭐 좀 덜어냈다 갈 건지, 이런 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자리를 깼을 때. 근데 아직 월봉에서 20개선 깨진 않았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진 않았다, 이렇게까지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답은 없어요. 주식에서 정답이 제가 없다고 그러죠. 사실 오늘 시장에서 우리 공부한 종목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보시게 되면 공부한 종목들인데 거의 난리가 났거든요. 이렇게 특히 반도체 종목들을 제가 최근에 새로 갖고 왔었는데 상당히 잘 올라갑니다. 이건 돈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런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거든요. 카페에서도 제가 이제 돈의 흐름이 아마 온디바이스 A 쪽으로 갈 거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대장은 제조반도체나 노타니까 아마 이쪽에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공부해야죠. 그죠? 잘 올라가 줬습니다. 단지 이제 2차 전지가 좀 조금 이제 약세다 보니까 그런 실망감은 있는데, 결국 2차 전지가 월봉의 고점이라면 걱정이 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긴 하죠. 그저 바닥에서도 마이너스 40%까지 존재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뭐 엄청 공포감에 있거나 그럴 월봉의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즐거운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뭐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이슈가 또 나오면 올려드릴 테고, 또 지금 우리가 좀 반도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